2015년 이후 국제 LNG 시장 내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국제 LNG 가격은 하락 추이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LNG 도입 계약 조건도 과거에 비해 유연해지면서 LNG 도입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정부가 직수입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직수입을 위한 법적 요건이 완화, 민간 수입 터미널 건설 확대, 우회적 LNG 직수입 사업 개시 등 LNG 직수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LNG 도입 환경의 변화는 2005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 4.9%에 불과하던 LNG 직수입 비중을 2020년 21.1%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연가스 필수 공급시설 중 하나인 LNG 터미널 내 저장시설은 현재 1,360만 킬로리터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 12,007만 킬로리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소유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53만 킬로리터는 민간 사업자들이 소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공급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어 중복 투자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천연가스 배관시설은 가스공사 주도로 건설 및 운영되어 왔습니다. 가스공사의 국내 주 배관망의 총 길이는 4,945km에 달합니다. 그리고 1999년 2월 도시가스 사업법에 가스 공급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 공동 이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법에 공동 이용 관련장을 신설하고 가스도매 사업자의 배관시설 공동 이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LNG 제조시설 및 관련 시설의 경우 가스 제조시설을 보유한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 사업자 외에 가스공급 시설 설치자와 협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스도매 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자사의 배관시설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설비 능력 범위에서 그 배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에게 배관시설 이용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스 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 도매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 이용료나 그 밖에 이용 조건에 관한 배관시설 이용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U,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에너지원 중에서 천연가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간 관련 제도를 정비해온 주요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제도 수립 과정과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1996년 스페인이 가장 먼저 TPA 제도, 즉 배관망 등에 대한 제3자 접속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럽은 역내 에너지 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TPA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TPA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의 활성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2017년 가스 소매 시장 전면 자유화에 따라 배관시설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고 제3자 배관 이용 규정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중국은 가스 시장의 자유화와 역내 가스 트레이딩 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TPA 제도의 도입 및 수직 통합 구조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 시장과 유사한 네트워크망 사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닌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과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한전의 수직 통합 구조를 개편하고 주요 개편 과정의 하나로 2001년 4월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에 따라 6개의 발전 회사로 분리되고 전력 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력 시장은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으로 분리함으로써 망 운영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통신 시장도 1996년 말 설비 제공의 기본 원칙이 최초로 법제화되었으며 이후 설비 제공 제도, 공동 구축 제도 등 후발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이용제도 운영 방식, 즉 설비 제공자의 차별적 또는 비차별적 공급 설비 제공에 따른 사회적 후생 변화 연구를 통해 공동이용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조직론 이론에 기반한 두 가지 모형을 수립하여 사회적 후생 및 소비자 후생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가스 필수 공급 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수용, 수직 통합 구조 분리에 따른 사회적 후생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균형에서 설비 사용자에 대한 비차별적 공동이용 제도 수립 시 설비 이용료는 하락하고 소비자 잉여 증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가의 결과는 비차별적 설비 제공과 더불어 수직 통합 기업이 분리될 시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지배적 독점 기업의 도매 판매 물량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변수화하여 비차별적 필수 설비 제공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수직 통합 기업의 도매 소비자에 대한 우선적 공급의 편익 수준에 따라 비차별적 공동이용제도 수립 시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도매 소비자 공급 물량의 공급 안정성에 대한 편익의 평가에 따라 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비차별적 설비 제공에 따른 사회적 후생 증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논리에 기반한 비차별적 공동 이용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장 진입자의 신규 건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주 배관망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인 공동 이용 제도를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배관시설 이용자에 대한 완전한 비차별적 제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미리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 배관망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여유 배관 용량에 대한 산정 방식을 마련하여 신규 시장 진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용 용량에 대한 정보를 선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동이용제도와 관련된 시장 참여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필수 설비 제공에 대한 사용자 차별 및 이해충돌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해외 가스 시장 사례 및 우리나라 타 시장 사례에서는 판매 부문과 설비 운영의 분리를 통해 설비 제공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타 산업 분야와 달리 가스 사업은 아직까지 도소매 독점 구조와 제3자에 대한 판매가 불가능한 자가 소비용 직수익 구조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수직 통합 구조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시장 진입자와 가스공사 공급 수요자 간의 비차별적 설비 이용 제공을 위해서는 이를 감독할 수 있고 여러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입니다.